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7월 21일 수요일 시장인데 잠시 후에 김기수 돌직구 타임 방송이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 지금 출발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올립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오늘 좀 실망스럽죠, 그죠? 미국 시장은 급락했다가 급반등을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하루 종일 내보내면서 장대 음봉을 맞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특색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조선업종이 조금 반등한 걸 제외하고는 섹터 부분에서 크게 의미를 둘 만한 부분은 없는 상황이고, 개별 종목 중에서는 이제 SK 머티리얼즈나 또 이 해성 DS, 유니트론텍, 이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 주들,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그런 가운데에서 풍력 섹터가 좀 반등을 보여줬죠. 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린 랠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니까 아예 안 보셔도 돼요. 그러나 좀 중장기 흐름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의 큰 물줄기를 좀 보시는 분들은 지금 주의 깊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방송할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린랠리의 시발점 부분, 여러분들 사실 이 7월 14일 이 EU 집행위원회가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추기 위한 입법 패키지 피포 55를 발표를 했죠. 그죠?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배출권 거래를 대상을 확대하고 산림 그리고 바이오 매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 하여튼 탄소 국경 제도 요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과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왜 그린랠리 시발점이라고 하냐면 피포 55 탄소 중립 경제를 향한 움직임을 본격화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섹터에 있어서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수출 품목을 유지할 시에 10억 6천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약 1.9% 추가 관세를 내는 흐름. 그러면 수출하는 데 있어서 별로 안 좋겠죠, 그죠? 철강이나 시멘트, 알루미늄, 전력, 비료, 이런 5개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확대할 부분인데, 가장 골머리를 앓는 나라는 결국 중국입니다. 그죠? 중국이나 터키, 러시아, 노르웨이,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할 수 있고, 중진국, 친흥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은 탄소 배출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EU가 2035년까지 내연 기관차의 시장 판매 중단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피포 55 이 부분 유럽뿐만이 아니라 또 미국 바이든 정부도 계속해서 이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친환경 투자가 저는 10년 이상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의 대EU 탄소 국경세 대상 품목 수출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승용차, 자동차 부품, 의약품, 선박, 축전지, 전기자동차 할 거 없이 EU에 수출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부분도 많이 수출을 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상원도 탄소 집약 제품에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법안을 입법하고 있고, 그렇다면 철강이나 항공, 해운, 자동차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친환경 투자를 10년 이상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주식시장의 큰 바운더리는 10년 단위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젠다의 변화를 겪으면서 움직인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1990년대는 나스닥으로 상장되는 테크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1999년도에 우리나라 뭐 난리 났었잖아요. 나스닥 이 코스닥의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할 거 없이 이 밀레니엄 혁명이니 하면서 테크의 붐, 그 버블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2000년대는 뭐예요? 신흥국 경제가 부상하는 흐름. 그래서 중국이 2003년과 2007년 그 고성장을 구가하고, 또 인도, 그리고 중동의 오일머니, 뭐 사막에다 축구장 짓고 그랬었으니까, 저 빌딩 엄청나게 높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 철강 건설 기계 지주 화학 정유 이런 산업재 소재, 특히 장치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각광을 받으면서 그런 경제 성장에 의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지난번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무거운 포스코가 9만 원에서 76만 5천 원까지 4년 동안 올랐었던 그러한 배경도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한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2010년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섹터, 이런 부분들이 또 주도하면서 움직였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코로나19,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언택이라고 쓰고 데이터 경제라 읽는다, 뭐 이런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 그것이 이제 연결돼서 메타버스의 흐름 부분으로 가는 상황. 뭐 카카오는 지금은 이익 실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기억하실 거고,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2021년인데, 그죠? 이후의 흐름 부분은 그린 경제, 그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는 겁니다. 그 부분의 단초를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 시행으로 공식화한 부분이고, 그죠? 그것을 이제 미국과 연관져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폭염에 난리죠. 기상도 이변 이상하고, 그죠? 그것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갑자기 홍수 나고 산불 나고 하는 그 지구 온난화에 의한 환경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이 돼 버렸잖아요. 그동안 획기적으로 행동이 나서지 못했었던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천문학적 비용, 그리고 선진국 내부에서는 산업계가 반발하는 거죠. 그죠? 화석연료를 주 흐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쪽의 비율을 높이면 타격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산업계의 반발에 의해서 못했었던 부분. 또 국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탄소 배출량이 많은 신흥국들의 반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이 서방 국가, 특히 미국에 도전하는 흐름들 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흐름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화웨이 제재를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의 이 반도체 ESL 장비를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흐름, 또 대만의 미국의 비행기, 수송기가 착륙했다고 중국이 엄포를 놓겠다는 오늘 아침의 뉴스, 뭐 이런 제반 여러 가지를 보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려면, 그죠? 이 환경 문제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인권 문제하고, 그죠? 미국이 기후 변화를 외교와 국가 안보 전략, 그리고 무역 정책과 연계해서 패권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부분, 그것이 서방 국가들의 흐름이다.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문제와 엮어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살펴볼 부분이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작년에 제가 알리100
리뉴어블 에너지팩 이 이야기, 그죠?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된다. 뭐 이런 캠페인, 이것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관세 전쟁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린 환경 관련 규제 강화가 불가피한 부분에 그러면 이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거시적으로 사회와 기업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정책 당국의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든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부담 요인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탄소 국경세가 주요국으로 확산하면서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탄소 집약적 산업들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철강이나 뭐 이런 이 관련 탄소 배출 양이 많은 산업 부분들은 영향을 미치지요. 그죠?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예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훼손된다는 거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2030년까지 탄소 배출권 가격이 75달러까지 상승하면 전 세계 주식 가치가 20%가량 훼손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50달러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죠? 머지않았죠. 주식 시장에서 기업 가치 평가의 관행도 바뀔 거라는 거죠. 선진국일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그죠? 그런 관심이 높다 보니까 결국은 ESG라고 하는 환경 관련 이 ETF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런 자금은 그죠? 탄소 배출량을 축소하거나 탄소 배출 제로 하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자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되는 기업들은 어때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업 가치가 또 훼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소 기업을 주시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7월 14일 기점으로 해서, 그죠? 그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2차 전지 소재가 급등을 하면서 2차 전지 소재들의 급등. 그래서 6, 7월 달에, 그죠? 코스모 신소재는 7월 한 달만 63%가 급등을 하고, 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엔 두 달 동안 58%가 급등하면서 마디를 형성을 했거든요. 저런 큰 마디를 형성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야 됩니다. 그죠? 이격의 조정, 가격의 조정, 기간의 조정 흐름 부분이 일정 정도 나온다는 거지요. 그죠? 또 이제 그렇게 나오는 타이밍에서 관심을 또 가져야 되겠지만, 이제 이런 2차 전지 소재, 그 부분이 2차 전지 소재가 급등한 가운데에서 급등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과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5월 달에 시장 점유율 1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이제 좋은 뉴스를 설명해 주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그때는 단기적으로는 비중을 좀 이익 실현을 하고 나서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린 랠리, 그 다음 주자는 어디냐라고 봤을 때 풍력, 그죠?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에 고성장 진입하고 있는 해상 풍력 부분, 거기에 이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미국이나 대만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이 미국의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이런 걸 보게 되면 CS 윈드, 그래서 CS 윈드가 어제 오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 거고, 그죠? 자,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수소 쪽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여야 되죠. 그죠? 그린 수소와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탄소 섬유 관련,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 멤브레인 관련, 그죠? 그리고 두산 퓨얼셀,
뭐 이런 쪽의 종목 부분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실적과 관련된 종목 부분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급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고 전체적인 이 10년 흐름 부분에 있어서 그린 랠리, 그린 에너지, 그린 흐름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딱딱하죠?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